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주식의 봄, 수익을 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수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늘 봄이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 꽃 선사해드릴 수 있도록 알찬 투자의 정보들 많이 들고 왔는데요. 일단 월요일을 책임져 주실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금일 시장은 이제 내일 CPI 결과 발표 앞두고 네. 양시장 좀 혼조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양호하게 볼 수 있지만 네.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정말 $1,000를 눈앞에 두고 고지를 앞에 두고 그쵸, 꺾였단 거진 말이에요.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죠. 5% 상승까지 네. 보고 새벽에 5% 하락도 제가 지켜봤었는데 네. 거의 하루 만에 시총이 200조가 음.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금일 AI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쉬어갔지만 이게 잠시 쉬는 건지 확실하게 꺾이는지는 이번 CPI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양시장의 온도차가 좀 발생했던 하루였죠. 코스닥은 하락, 코스닥은 그래도 강보합권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의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AI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종목단에서 좀 골고루 올라줬던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 그리고 엔터주, 원전주 등등 이렇게 다양한 종목단에서 올라왔는데 과연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좀 조정세를 보일 건지 CPI 발표를 앞두고서 이때만 그러는 건지 우리가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장 속에서 바라봐야 될 만한 테마 두 가지 들고 왔거든요. 해시태그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테마 들고 왔는데 첫 번째는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두 번째는 탄소 중립 이렇게 두 개 들고 왔는데 두 가지는 오늘 혹시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웨어러블 로봇이야. 네. 이번 주 LG가 투자한 엔젤 로보틱스가 그쵸? 상장이 들어가고요. 이제 불과 상장이 3주째 남지 않았어요. 3월 26일 날. 네, 26일이니까 이제는 슬슬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이고 탄소 중립 같은 경우도 시장의 AI 반도체에서 수급이 이제 골고루 지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측에서는 꽤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정부 정책 중에서도 최우선순위에 놔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오는 만큼 탄소 중립도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 길목을 지난주처럼 좀 노려볼 지켜야 만하다. 될 때다. 네, 길목을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수급이 가장 문제인데 어차피 이번 주에 CPI나 PPI 굵직한 재료 발표 앞두고 방향성을 크게 나타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AI 반도체가 쉬어갈 때 그 수급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오늘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눌려있던 그렇죠. 네, 게임이라든지 아까 아니면 말씀드린 엔터주 엔터라든지. 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엔터 관련 이슈도 꽤 많이 나왔었고 그쵸. 이제 신작 게임 네. 봄 앞두고 봄바람 앞두고 신작 게임 출시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이웃들에게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테마 두 가지 들고 왔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탄소 중립 이렇게 두 가지 테마 들고 왔는데요. 과연 어떤 게 우리가 내일 시가에 베팅을 할 만한 테마인지 혹은 어떤 게 또 단기 수익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지 잠시 후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가 오늘장의 한 줄평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온도차가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양시장 온도차 차별화는 보였지만 네. 한마디로 하면 생각하자면 의심의 끈을 타고 올라가는 증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AI가 시장을 거의 이끌었잖아요. 그쵸? 멱살 잡고. 근데 보통 이런 메가 트렌드가 개화될 때 이제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AI가 시장에 던져진 지. 근데 이제는 시장에서 거품론이다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들끓고 있는데 네. 거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실적이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았고요. 그렇죠. 받쳐주고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엔비디아가 오늘 꺾였던 이유가 그 비싼 가격을 주고 산 AI 칩이라든지 네. 이런 GPT 소프트웨어 쪽이 얼마만큼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쌓이느냐. 만약에 그만큼 실적이 쌓이지 않는다면 거품론이 다시 들끓을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메간 트렌드는 항상 의심을 항상 받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도 적어도 3월까지는 의심의 끈을 붙잡고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월까지는 의심의 끈을 붙잡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의 시장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는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 우리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봄일까요? 혹은 겨울일까요?
좀 애매하긴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좀 네. 애매한 것 같았습니다. 겨울과 봄 사이 정도라고 네, 정의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은 좀 애매하다. 겨울과 봄 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시 후에 한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주식의 봄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양시장의 온도차도 있었고 종목 간에 좀 차별화된 양상도 있었거든요. 그동안 잘 갔었던 AI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의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좀 조정세를 보였던 반면에 그동안 좀 많이 눌렸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엔터주, 게임주, 원전주 등 이런 종목들은 오늘 장에서 상승 시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하이스트 전문가님 저희가 모셔왔는데요. 일단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50분 동안에만 문 열어드릴 예정인데요.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네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또 와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략, 전반적인 전략까지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주말 지나고 참 월요일 시장인데 그렇죠? 시장이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지금 제가 주말에 산책을 갔었는데 네. 딱 날씨가 지금 시장 같더라고요.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따뜻한 줄 알았는데 한 30분만 걷고 나니 기가 너무 시렵더라고요. 춥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훈풍이 좀 불어올 것 같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선을 지금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대비해서 금일 코스피가 좀 밀리는 형국을 좀 보였습니다. 대신 엔비디아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비중이 굉장히 크죠. 코스피 전체 비중의 20%, 거의 뭐 하이닉스가 한 7, 8% 정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만 빠져도 코스피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대신 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아직은 견고하다고 보는 이유가 2,700선을 충분히 한 번 정도는 3월 중에 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아직까지 삼성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870선, 9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가 좀 길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섹터가 빠졌지만 2차 전지가 그렇다고 날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지난주 인터 배터리 쪽으로 해서 전고체 배터리는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양극재 관련 테마는 아직까지 길을 좀 못 펴고 있고요. 중요한 바이오나 게임주 같은 종목들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지만 AI 반도체에서 빠진 수급이 이쪽으로 들어온 만큼 언제 다시 AI로 복귀될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정말 이 추세 상단 정고점이죠. 900선을 돌파하기가 요원해 보여요. 일단 3월까지는 급격하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4월부터 6월 사이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의심의 끈을 붙잡고 올라갈 때는 차익 실현을 하고요. 떨어지면 다시 분할, 진입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좀 새롭게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감사 시즌이에요. 계좌 안에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불안한 종목들은 잠시 정리한 후에 감사 보고서 확인한 후에 다시 담더라도 불안한 종목들은 지금은 잠시 좀 비워야 할 때고요. 제가 한 줄 평으로 의심의 끈을 잡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가 트렌드죠, AI. AI가 요즘 굉장히 좀 시끄러워요. 거품이다, 랠리가 이제는 끝나간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라운드 피겨라고 하잖아요. 상징적인 이 1000불을 앞에 두고 겪었습니다. 970 한 4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라운드 피겨 이 1000불이라는 상징적인 가격을 두고 꺾였는데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좀 재밌었던 게 올해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월가 쪽에서 투자, 은행 네. 쪽에서도 처음에는 목표 가격을 850불 정도 잡더니 올라가니까 870, 이번에 다시 목표가를 1000불로 잡았거든요. 목표 가격이 이렇게 뭐 1, 2주 사이에 변동이 된다는 건 정확한 가치를 매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슈퍼하이 지난주에 끝났죠. 네.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또 재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아직 11월이니까 뭐 누가 유리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바이든이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압박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CPI가 굉장히 좀 촉각입니다. 1월에 쇼크가 또 재현될지 걱정되는 이유가 유가가 아직 꺾이지 않았거든요. 예상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근원 같은 경우는 3.7, 연비로 같은 경우는 3.1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3.1 이하가 나와줘야 앞에 2자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예상치를 하회해줘야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가 성큼 다가섰다. 6월 금리 인하에서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부분. 근데 만약에 3.1보다 높게 나오면 올해 2분기까지는 금리 인하 글러먹었다는 인식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분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오늘 또다시 비트코인이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1억이라는 맞아요. 숫자를 1억 30만 원의 숫자를 보고 들어왔거든요. 시간외로 이제 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반감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일각에서는 이제 반감기가 시작되면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도 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기대감, ETF라든지 반감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반감기가 말 그대로 채굴할 수 있는 가격이 줄어든다는 건데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드리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비트코인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전력 수요라는 얘기가 항상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굴하는데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원전 섹터를 좀 눈여겨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형 원전 모듈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진이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종목이 좀 잘못됐었어요. 오늘 우진이라는 종목을 약수익에 정리는 했지만 자회사인 우진엔텍이 상한가를 막 올렸거든요. 네.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우진엔텍으로 갈 걸. 그리고 전력 수요 어차피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재력 전기라든지 일진 전기라든지 효성중공업 이런 전력 전압기 관련 테마들이 큰 폭의 상승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많이 좀 아쉬웠다. 재밌었던 부분이 제가 엔비디아랑 삼성전자 차트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최근 한 4년 전,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슷했습니다. 출발은. 시총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코로나를 우리는 겪고 여태 코로나를 겪고 상승이 나왔을 때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상승폭을 키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보릿고개가 심했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 2차 전지 날아갈 때 반도체 섹터는 생각보다 2021년 대비해서 꽤 꾸준하게 하락을 나왔습니다. 근데 2023년이죠. 거의 재작년 11월 거의 겨울부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는 네.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삼성전자를 가지신 분들 같은 삼성전자가 경우에는 최근 한 4년 2019년 여기 저점 네. 겨울 저점 대비해서 고작 73.29%가 올랐을 때 엔비디아 압도적입니다. 몇 1957%, 배인가요, 수백. 저게? 2배도 못 올랐는데 수백 올랐어요. 시총이 2,800조, 삼성전자는 437조입니다. 이 1년 동안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1000% 정도 뛰어 올랐고요. 지난해만 같더라도 엔비디아 같은 영업이익에 300% 이상 상승이 나왔었는데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죠. 당연히 AI, GPU가 부르는 게 값이라 거의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부진하면서 업황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이만큼 차이를 만들었는데 아까 제가 코스피 2700 돌파가 가능하다는 이유가 메모리가 업황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 나아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계속 7만 전자면 과연 머물러 있을까? 얘도 8만 전자, 10만 전자 가야죠. 네, 가야죠. 삼성전자가 기지개를 피는 순간 코스피는 정말 2,700 돌파해서 3,000 부근까지는 넘볼 수 있다 충분히. 대신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2023년이 아닙니다. 올해만 엔비디아가 92%, 그 TSMC가 47%가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7만 3천 원대에서 아직 전혀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나스닥 빅7 얘기할 때 매그니피 7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최근에서는 뭐 테슬라는 이제 한물 지고 있고 애플도 AI고 뭐니까 빼고 판타스틱 4나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아이들이죠. 엔비디아 아이들이죠. 무슨 매그니피 7이 엔비디아 아이들이지. 솔직히 메타라든지 아마존 제가 방송 때 네. 엔비디아 그냥 따라가는 아이들이다. 엔비디아 올라가면 그냥 따라가는 세트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엔비디아의 독주가 지난주 금요일 날 꺾였습니다. 아마 오늘도 CPI 전에 경계 매물 때문에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래도 700불 부근을 지지를 할지 깨고 내려갈지 여부가 이번 주 CPI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AI가 항상 이제 메가 트렌드로 잡기 위해서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시장에 이제 거품 논쟁이라든지 랠리가 분명히 쉬어갈 수는 있지만 저는 대장이 그래도 한 번에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만큼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 이상 AI 반도체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 견제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일단 오늘 장에서 양지수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탄력을 좀 더 키워나가면서 마감을 했는데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주도 섹터가 오늘 장에선 부진했고요. 또 나머지 종목단에 있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눈여겨볼까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 또 방송 도중에 종목들을 딱 3가지 드리고 있거든요. 내일 시가에 베팅할 만한 종목 그리고 단기 수익 종목 오늘의 봄 종목 이렇게 3가지 종목 드리고 있는데 수익률표 보시면요. 매주 드리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매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내일 시가 베팅 종목으로 드렸던 우진 같은 경우에는 또 수익을 내면서 5%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단 하루 만에 6% 넘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사실 삼천리, MD스테크, 이삭 엔지니어링, MK전자 모두 다 저희 방송 도중에 드렸던 히든 종목입니다. 매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다음 주에 나올 때면 수익 자랑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저희 종목의 힘이거든요. 오늘 또 그래서 종목을 3가지나 들고 왔는데 이 종목들 궁금하다. 내일 시가에 베팅할 만한 종목, 단기 수익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종목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시간 관계상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거기에 대한 브리핑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등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잡아드리고 있는데 함께하는 방법이 오직 오늘 딱 50분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단 방법부터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샵 3989,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4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또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31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 받아갈 만한 종목, 내 시가 베팅 종목, 단기 스윙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까지 3가지의 종목 선물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전문가님 저희가 수익률 표를 봤는데 어떻게 매주 올 때마다 수익을 내는지도 궁금하고 일단 수익 자랑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뭐 수익 자랑 시간이라기보다는 네. 반성의 시간을 또 또 오늘도 가져야 반성인가요? 되는데 네, 지난주 월요일 방송 이후 화요일 날 제가 노란톡방에 에스텍파마라는 종목을 또 매수 사인을 나갔습니다. 지난주에 관심 종목 시초가로 체크하라고 한 후에 또 바로 나갔거든요. 7,600원 이하에서 분할 진입 사인이 나갔고요. 목표가는 12,500원이었습니다. 대신 에스텍파마가 더 눌러주면 정말 이제 개별적으로 정말 보유하고 있는 물린 종목을 다 정리하고 진입하도 좋다. 시가총액은 900억대로 굉장히 가볍지만 흑자 기업으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이고요.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폴라리스 그룹에서 인수를 했어요. 아. 이노스라는 회사가 폴라리스 그룹 쪽으로 편입되면서 이노스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폴라리스 AI로 사명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폴라리스 AI다라는 생각으로 못해도 50% 전고점을 뚫고 2배까지는 바라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시장이 조금 지루하다 보니까 지난주 한 8,100원대 부근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그냥 8,500원 올라가면 VI 걸리면 정리하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장에서 근데 이 종목 20% 넘게 오늘 상승했잖아요. 20% 넘어서 지난 고점 9,500원을 뚫고 만 아주 원까지도 갔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팔고 난 뒤에 남은 물량 조금 더 가져가냐 아니냐 파냐. 그래서 제가 다 팔고 눌러주면 아래에서 비중 크게 또 들어가자. 근데 네. 이런 종목은 제가 알기로는 눌러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비중을 조금만 들어가서 네. 개인적으로는 거의 남아있는 비중 한 40-50% 정도 네. 비중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워낙 가볍고 확실하고 네. 시장에 갈 만한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AI 반도체가 언젠가는 한 번은 꺾일 거면 이 수급이 바이오 섹터나 제약 쪽 특히 원료의약품 쪽으로 저는 들어올 거라 생각했고 원료의약품 플러스 AI잖아요. 작년에 의료 AI 관련해서 리닛이라든지 JLQ의 분호가 얼마만큼 올라가신지는 다 아실 거예요. 전부 웬만한 종목이 500%에서 10배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2배다라고 생각했던 게 병아리 눈물만큼 먹고 나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하나 놓치고 나면 저도 굉장히 허탈해요. 아래에서 비중을 더 크게 실지를 못했던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정말 한 7,800원 부근 이 정도까지만 아래로 내려갔으면 비중을 좀 더 크게 어차피 손절할 생각이 없었어요. 더 떨어지면 더 비중을 더 세우면 되는 부분이라. 근데 이미 10,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 8,500원 부근까지 눌러주는 걸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8,500원에서 8,000원 사이면 저는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내려와 줘야 되지만 내려오지 않고 바로 올라가 버리면 또 다음 종목 찾으면 되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조금 수익을 낸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자신 있던 종목을 놓치고 나니까 반성을 좀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는 ABL 바이오예요. 지난주에 제가 가져왔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AACR 미국 아마케가 한 달 놔두고 대장이 제가 레고캠 바이오 관심이 ABL 바이오를 가지고 왔었는데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레고캠 바이오가 제가 월요일 방송이었잖아요. 네. 수요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레고캠은 30% 상한가를 찍었고요. ABL 바이오도 장중에 한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난주 저희 방송에 단기 스윙 종목이었죠. 맞습니다. 이걸 그냥 종가 베팅으로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네네. 물론 제가 조금 늦었어요. 9시 한 14분 정도 9시 작년에 바로 드렸으면 됐었는데 네. 우진 8,350원 네. ABL 바이오로 23,000원 부근에 드렸거든요. 제가 지난주 방송 보시면 그 당시 22,500원이었어요. 22,400원인가 500원이었는데 이 당시의 가격대가 23,300원이었습니다. 제가 23,000원 부근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수익률표에 이 종목을 왜 안 올렸냐면 300원 차이로 23,000원을 터치를 안 했어요. 물론 우길 수는 있어요. 부근이라고 했으니까 한 23,400원 정도에 사셨으면 최소한 13%에서 15% 정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 근데 뭐 우겨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회원분들의 직접적인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ABL 바이오가 이제 사인을 좀 늦게 드려서 진입하신 분은 26,000원 이상에서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3만 원 돌파까지 홀딩하라고 알려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3만 원 부근, 29,000원 부근까지 오늘 올라왔더라고요.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29,000원 부근까지는 이것도 사실 올라왔었습니다. 화요일에 잡기만 했으면 수익률이 몇 %일까요? 적어도 한 20%는 넘지 않았을까요? 예, 절반
10%대 이상에서 매도하고 나머지는 한 20% 이상 매도를 했으면 못해도 한 17에서 18% 정도는 일주일 안에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었다. 근데 길목을 노리는 거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레고캠바이오가 대장이 상한가를 치고 올랐고요. 웬만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AACL뿐만 아니라 최근에 1112 위고비가 또다시 한번 또 뜨거운 감조를 부상하면서 금일 같은 경우도 원료 의약품, 뭐 바이넥스나 대봉 LS 이런 종목들 그리고 시간외로 CRO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수탁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금일 바이넥스가 장 초반에 치고 나갈 때 원료 의약품과 CRO 종목이 한번 튀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 외로 뭐 ADM 반도체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튀고 올랐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는 계속 가던 애가 가는 경우가 맞아요.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지금처럼 다음 섹터가 어디로 넘어갈 건지 길목을 지키는 방향이 저점에서 마음 편하게 잡기는 유리한데 물론 이제 바이오 섹터가 좀 빨리 움직인 감이 없지 그쵸? 않아 있어요. 한 1, 2주 정도에서 2, 3주 정도 텀을 두고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AI 반도체가 이렇게 빨리 꺾이지는 않을 거다. 네. 생각보다 바이오가 너무 빨리 움직였고요. 물론 제 예상과 달리 길목을 지켰는데 한두 달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그때는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비중이 크지 않고 중장기로 만약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더 떨어질 때도 없고 올라갈 부분 어차피 갈 거니까 네. 예, 기다리는 방향 이 두 가지 중에 그냥 본인이 성향대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스트복 같은 경우도 지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이에요. 네. 3월 11일 금일인데 금일은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상한가 바로 말아 올렸어요. 포착가 대비해서 25%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요. 나레 나노텍이라든지 CIS, 소니드 같은 경우도 지난주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ADM 코리아 오늘 눈여겨봐야 됩니다. 포착이 돼서 장중에는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시간으로 상한가를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하이스트봇이 포착 가격 시간대 오늘 9시 8분에 9,010원대에서 이렇게 포착이 2번 나왔습니다. 오늘 2번 모두 이렇게 같은 가격에서 급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보면 10시 48분, 1시간 40분 만에 25% 수익이 도달됐다. 이렇게 사인이 다 나오다 보니까 손이 빠르신 분들은 이 포착 가격 전후로 네, 손절 짧게 놓고 진입하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요. 손 느리신 분들은 어차피 추격 매수도 가능하지만 웬만해서는 손절 가격을 타이트하게 잡고 따라가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착은 많이 되지만 이 중에서 가는 놈들은 크게 가요. 그렇죠. 근데 안 가는 놈들은 진입가 대비해서 비빌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시장의 수급이 어떤 섹터로 빨아들이는지 그리고 제가 항상 장 전이나 장 중간에 지금 시장의 수급이 어떤 섹터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다 사인을 드리거든요. 네. 그 사인과 맞아떨어지는 종목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익을 봄 시간까지도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수익 리뷰를 했는데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매주 저희가 방송 도중에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시가 베팅 종목 그리고 단기 수익 그리고 오늘의 봄 종목 이렇게 세 종목씩 드리는데 지난주 저희가 내일 시가 베팅 종목으로 드렸던 우진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5% 수익 드렸고요.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노란톡방 안에 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단 2거래일 만에 6% 넘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지난주 단기 수익 종목인 미래를 본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 ABL 바이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타점만 제대로 받아보고 또 진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수익을 챙겨볼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방송 도중에 드렸던 종목들의 힘이 이렇게나 좋습니다. 오늘 또 세 가지의 종목 드릴 텐데 다음 주에 얼만큼 수익을 챙겨서 여러분들께 자랑할지 모르거든요. 그때 와서 배 아프다 나도 받아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함께 하셔서 오늘장에서 저희가 받아볼 만한 종목 선물 내일 시가 베팅 종목 단기 스윙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종목 선물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4글자 보내주시면
보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던 우진 그리고 ABL 바이오 얼만큼 잘 갔나요? 오늘 공략주도 이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이 오늘장의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로 한번 내일의 봄 테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봄 테마로는 어떤 테마 들고 오셨나요? 네, 웨어러블 로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수요 청약이 마감되고요. 그쵸? 14, 15일 날 LG가 투자를 했어요. 엔젤 로보틱스. 네, 엔젤 로보틱스가 청약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26일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삼성이 투자한 로봇 관련 테마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앵커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가 지난해 거의 뭐 10배가 가까이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이 두산 로보틱스였잖아요. 두산에서 밀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도 네. 시초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그만큼의 힘이 과연 엔젤 로보틱스도 있을까?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같거든요. 로봇이 어차피 미래 먹거리로 네. 삼성뿐만 아니라 LG, 두산 거의 대기업들이 올해 앞다투어서 그렇죠. 네,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음.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은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래 먹거리로 삼성이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CS2030뿐만 아니라 얼마 전 제가 그 MWC 관련해서 네. 얘기 드렸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도 참여하셔가지고 이번에 그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애완 로봇이라든지 재활 로봇 굉장히 이제 로봇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제품 개발과 로봇 전문가 확보에 삼성이 발벗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을 크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LG가 투자한 웨어러블 로봇 기업인 엔젤 로보틱스가 이번 주 청약에 출격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상장까지 3주도 채 안 남았어요. 그 3주 안에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다. 그리고 입는 로봇의 시대가 온다. 웨어러블뿐만 아니라 올해 보행, 보조 로봇 상용화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웨어러블 로봇이 그 보행, 보조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군사적으로나 이런 부분도 같이 쓰일 수 있다 보니까 시장은 갈수록 커갈 수밖에는 없고요. 국내외 로봇 시장의 성장률이 무려 연 40% 이상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웬만한 그 성장주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성장률을 앞으로 계속 보일 거라 2027년 그리고 2030년까지는 꾸준한 성장세가 나올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대장은 이렌시스였죠, 작년에. 네. 저도 노란톡방에서 매수 사인만 여러 번 드렸던 종목인데 한때 2,000원대에서 9,000원 부근까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시원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변동성이 좀 강했던 종목이라 보안 솔루션 제품 핵심 구동 모듈 그리고 가전 제품 핵심 부품 자체를 설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의 보픽 감속기 공급 협력사로 상승이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보핏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요. 근데 보핏은 올해 2분기 출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댐퍼, 감속 모터 등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웨어러블 로봇의 대장하면 생각나는 종목 이렌시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대장을 지금 잡으라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추세 하단까지 5,000원 부근까지는 눌러줘서 지지를 받는 걸 보고 들어가고 싶지 여기서 그냥 무턱대고 진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익비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 뚫고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손익비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고요. 관심 종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한번 수익을 먹고 팔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31,000원대 위에서 얼마 전에 한번 익절을 좀 했었고요. 굉장히 좀 4만 원대 거의 부근 찍고 꽤 지루하게 올라갔었습니다. 이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을 했고요. 지금은 힘을 좀 모아가면서 박스권에 정체되어 있는데 제가 39,000원 부근 지난주 한번 봤었거든요. 진입은 제가 3만 원 부근, 3만 원 초반대나 3만 원 이하에서 분할로 좀 진입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좀 밀려주지를 않더라고요. 내일까지 아니면 내일 1차 진입하고요. 종가에 CPI 발표 이후로 살짝 더 눌러주면 2차 진입해서 최대한 3만 원 이하 부근에서 모아갈 생각입니다. 2분기부터 웨어러블 로봇 양산에 돌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분기 핸드셋 업황이 회복 중이고 웨어러블 로봇 매출 본격화, 올해 2분기부터 본격화 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악의 업황에서도 영업이익은 흑자를 냈던 기업이라 아직까지는 건재해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 최대 로봇 AI 디바이스 양산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보핏이 한 10만 대 정도 양산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네.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10만 대면 1,000억입니다. 매출이 1,000억 정도 더 늘어날 거라 올해 기본에 하고 있는 핸드셋 업황도 좋아지고 추가적으로 로봇 매출까지 본격화되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다. 시원하게 기존 고점 저는 적어도 37,500원을 뚫어주면 신고점 영역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다 보니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종목은 알려드릴 거고요. 내일 장 시작한 후에 정확한 진입 가격 그리고 비중을 어느 정도 2번 정도 나눠서 들어갈 건지 그리고 목표가랑 손절가는 어느 정도 제시를 할지 제가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26일 전에는 팔 겁니다. 길어봐야 1에서 2주 정도 보유를 할 생각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장마가 오늘 방송 이후 제가 알려드린 종목 관심 종목에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의 봄 테마 공개가 됐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테마를 들고 왔는데 LG전자가 이번에 투자한 웨어러블 로봇 이 엔젤 로보틱스가 이번 주에 출격을 할 예정이죠. 상장까지 3주도 안 남았습니다. 그 전에 움직임이 있을 예정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만한 관심 종목일 것 같습니다. 이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낸 적도 있고요. 차트 흐름을 봤을 때 힘을 모아가면서 박스권에서 지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도 나쁘지 않지만 여기다가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볼 만한 종목이거든요. 내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을 한해서만 내일 장 시작 전 그리고 내일 장 바로 시작한 후에 이 종목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격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비중까지도 알려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일 시초가에 들어갈 종목인데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이제 14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죠.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4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지난주 저희 내일 시가 베팅 종목이었던 우진 같은 경우에도 또 튀어오르면서 5%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단기 수익 종목으로 드렸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진입 탑점 이후에 약 20%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은데 오늘 장의 종목, 3가지의 종목의 종목명,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는 분들 지금 방송 시간 약 13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바로 하단에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그러면 다음 순서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단기 수익 테마, 미래를 본 테마는 어떤 테마 들고 오셨을까요? 네, 탄소 중립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선진국 중심으로 글로벌 탄소 규제가 정말 본격화가 될 거예요. EU 같은 경우는 2026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7개인가 6개 품목 탄소 규제가 들어갈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당장 내년부터 12개 품목에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후공시 의무화 시 선진국 중에서는 국내 한국이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탄소 규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수출이 거의 대부분 먹여 살리고 있고 미국 쪽이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만큼 미국이 규제를 시작하게 되면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니까 올해 아마 정부 측 이번에 4월에 총선이잖아요. 총선 이후로 정책의 1, 2순위가 아마 탄소 중립과 저출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래산업 친환경 기술 보유가 굉장히 지금 중요해졌습니다. 배터리, 2차 전지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슈의 키가 탄소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라고 최근에 인터배터리 쪽에서 얘기가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예산 증액과 정책 선순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특히 국내 탄소 배출권 상장 지수 증권 ETN 같은 경우는 올 8월부터 출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ETF 같은 경우도 아마 빠르면 내년 초에 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ETN이나 ETF가 출시가 된다면 당연히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요.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라 대장은 에코프로 HN이에요. 대장은 항상 시총이 크고 갈 때 잘 가는 에코프로 HN인데 작년에 거의 뭐 상장 이후로 13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7, 8월 달 에코프로 그룹주가 무너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재밌었던 거 지난주 금요일 가격이 6만 원이었는데 오늘 16에서 17% 정도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아마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면 굉장히 좀 섭섭할 뻔했어요. 오늘 이미 종가로 제가 한 13% 상승 나온 걸 확인했었거든요. 장중에 17% 가까이 뛰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대장, 지난주에 레고캠 바이오랑 비슷하죠. 항상 기다려주지 않고 움직일 때는 가장 먼저 움직인다. 국내 유일 친환경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온실가스 대기오염 물질 저감 솔루션 사업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권 판매 등 탄소 저감 정책 맞춤형 사업 확장 예정이라 항상 탄소 중립 관련 이슈가 뜰 때 1순위로 바라봐야 될 종목이 에코프로 HN입니다. 근데 관심 종목은 후발주를 오늘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얘가 엉덩이도 무겁고 오늘 이렇게 이미 튀어버렸기 때문에 물론 가는 아이가 더 갈 수는 있지만 오늘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힘을 좀 많이 모으고 있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큰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익비 자체가 지금 저항대가 한 6,700원 정도 전고점만 뚫어준다면 위가 지금 열려 있는 부분이라 8,500원, 9,500원 만 원 가더라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5,000원대, 5,500원대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탄소 중립 기조 강화에 힘입어서 스크러버 등 친환경 공정 장비 기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인지 거의 바닥을 박스권에서 꽤 오랫동안 기고 있어요. 작년 거의 한 11월부터 지금까지 오른 거 없이 한 4, 5개월 동안 바닥권 박스권을 기고 있고요. 플라즈마 기반 유해가스 처리 장비 전문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친환경 반도체 공정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친환경 공정 장비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스윙이잖아요. 물론 뭐 1, 2주 짧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좀 긴 호흡으로 이 종목을 적어도 한 6,700~800원 여기 저항대만 뚫어준다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지지받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실적도 고공행지 그리고 주가도 바닥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탄소 중립 친환경 대기업에서 기술 도입과 확대를 하고 있다. 도입을 당연히 갈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라 아마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이제 종목은 바로 알려드리겠지만 내일 정확한 진입 가격과 그리고 이제 기간 같은 경우를 좀 알려드릴 텐데 짧은 호흡보다는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너무 단발로 끝내기에는 오늘 제가 뭐 에스텍파마라든지 다른 종목이 너무 짧게 팔아서 아쉬웠다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그냥 긴 호흡으로 여기만 돌파되면 앞자리가 바뀔 때 10,000원까지도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유 있게 저는 분기별 한 1에서 3개월 정도 여유 있게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마음 편하게 탄소 중립 관련 종목들을 잡고 싶으면 이 종목을 주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미래를 봄 테마도 들고 왔습니다. 미래를 봄 테마로는 저희가 탄소 중립을 들고 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테마에 대한 그런 설명보다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도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쪽으로 지금 대기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게 실적도 좋고 그리고 장비를 주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탄탄하고 주가도 바닥이고 지금 차트 흐름을 봤을 때 힘을 많이 모으고 있는 바닥권입니다.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을 만한 타점으로 보이고 있는데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등은 오직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의 한해서만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주 저희 방송 공략주였던 우진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우진 같은 경우에도 또 단기간에 우리에게 수익을 줬죠. 5% 넘게 드렸고요.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는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게 서비스 느낌으로 드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다음 날 또 튀어 오르면서 6% 넘게 수익을 드렸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의 단기 수익 지금 보고 있는 미래를 봄 테마에서 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입할 만한 그 부근에서 지금 20% 넘게 상승 중이거든요.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저희가 그래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종목 드리고 있는데 내일 시가에 베팅할 종목, 그리고 단기 수익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 이렇게 세 가지 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노란톡방 안에 오셔야지만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 이 가격 전략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나는 다음 주에도 한번 수익 자랑에 나도 동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도 꼭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죠.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네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5분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세 가지의 종목 선물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의 봄 종목은 네온가스라고 가지고 왔지만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특수가스, 희귀가스 쪽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 전문 기업이고요. 작년에 증시에 입성하면서 신사업 희귀가스 리사이클링 산업도 지금 구체화하는 만큼 굉장히 회사는 미래가 밝다. 왜냐하면 반도체, AI 반도체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최근에 갔던 종목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패키징, 후공종, 장비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 소부장 중에 소재가 1순위, 부품이 2순위, 장비가 3순위인데 장비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는 소재에 눈을 돌릴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의 이슈죠. 지난주일 거예요. 세계 최초로 재활용 네온가스를 반도체 공정에 투입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 투입의 공정이 될 예정인데 이 네온가스가 반도체 원판이 웨이퍼 위에 빛을 활용해 회로를 새기는 포토 공정의 핵심 소재입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원료 분리와 정제부터 검사, 측정, 전공정 진행이 가능한 기업이에요. 그만큼 반도체, 희귀가스, 특히 공급망의 불안이 나올 때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일본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원료의 공급망 불안이 될 때마다 리사이클링이잖아요. 탄소 배출하고도 밀접하게 아까 제가 말한 탄소 중립 관련하기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 그리고 이 재활용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국내 1, 2, 1등과 2등의 반도체 회사가 모두 이 회사를 찾고 있다. 안 갈 수가 없겠죠. 특히 주봉만 보더라도 작년에 즉시 입성을 했을 때 제가 이때 매수를 했었어요. 정확하게 기억나는 이유가 1년 전에 제가 증시 상장하자마자 시초가로 진입했던 종목이 이 종목이거든요. 요만큼 먹고 팔았습니다. 정말. 그리고 눌렀을 때 또 사자 얘기 드렸는데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샀어요. 올라가고 여기까지 거의 지금 이제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에 무상증자를 했었어요. 이때 무상증자 했을 때 가격이 2배니까 원래는 2만 원대 시작해서 거의 6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오다 작년 10월 저점을 찍고 고개를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한 시점에서 거래량 보시면 재작년 이때 거래량, 거의 재작년 3, 4월 달 거래량이 여기서 한번 터져줬어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 있으신 분들은 2만 원대 이 부근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급하게 뛰기 전에 모아가시라고 얘기 드렸고요. 오늘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내일 장 초반과 장 마감 전까지 분할로 2만 원 이하에서 한 번 더 모아갈 생각입니다. 눌리더라도 뭐 큰 걱정은 없어요. 손절은 작년 10월 저점에 두고요. 17,500원 부근에 오면 2차 매수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전 고점이죠. 26,000원만 뚫어주면 저는 3만 원 올라가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적뿐만 아니라 테마까지도 받쳐주는 종목이라 상세한 얘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좀 해드릴 거고 일봉상으로도 저 AI 차트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짝 올랐다가 빠졌는데 지금 이 가장 중요한 23,000원권만 뚫어준다면 3만 원 가는 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 종목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